네, 안녕하세요. 오늘 프레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김태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도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들으시자마자 이거 내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얘기할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프레임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그리고 사실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이게 편가르기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전공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프레임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중립적인 단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오해를 하나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프레임 하면 프레임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 각자의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해야 판단과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림을 지금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도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해외여행하면 뭐 여러 장소가 떠오르실 텐데 또 뉴욕의 맨하탄이 굉장히 상위 순위에 항상 꼽히죠.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뉴욕의 맨하탄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제가 보기엔 아마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맨하탄의 그 빌딩 숲 혹은 스카이라인, 그 다음에 그 자유여신상 쪽에서 바라보는 높은 빌딩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맨하탄에 관한 이미지죠. 자, 그런데 맨하탄을 다르게 본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신경과에서 그 척추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하윤 교수님이 그린 작품입니다. 네, 이분이 낮에는 환자들을 치료를 하시고요, 밤에는 NFT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브레인 아키텍처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린 맨하탄의 모습입니다. 언뜻 보기에 사람의 뇌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게 무슨 맨하탄일까? 이런 생각 아마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알고 계신 분 중에 맨하탄에서 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뇌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그 뇌에는 맨하탄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을까를 생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도 부동산의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 그림 두 개를 비교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는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원래 프레임의 의미는 지금 보시는 이런 틀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틀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레임을 이렇게 보통 정의해야 하는 걸 선호하는데, 세상을 보는 틀 혹은 마음의 눈,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정보 역시 달라지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간단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는 엄청나죠. 그 많은 정보들 중에 우리는 일부만 취사 선택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기사를 한번 접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금을 올릴 예정이다. 이런 기사를 만약에 한번 접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두 가지 반응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 반응, 뭐? 또 세금을 올린다고? 아이고,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고요. 또 다른 반응은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복지 재정을 확충하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어진 정보는 같은데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을 보는 틀 혹은 마음의 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게 되고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우리의 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겠죠. 네, 사실 프레임이라는 단어는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과의 다니엘 카네만 교수에 의해서 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이분이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분은 아니지만 프레이밍 효과라는 걸 제안하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됐고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됐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 사례를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건데요. A는 70만 원 받을 확률이 100%인 거고요. B는 100만 원 받을 확률이 75%이고 아무것도 받지 못할 확률이 25%입니다. 네.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A가 70만 원 손해볼 확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B는 100만 원 손해볼 확률이 75%, 아무 손해도 보지 않을 확률이 25%입니다. 자, 여기서 A와 B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추측을 해보면은요. 아마도 처음에는 70만 원 받을 확률 100%인 A를 선택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이 두 번째에서는 A를 선택을 하면 가만히 앉아서 70만 원을 손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B를 선택해서 25% 확률의 모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이게 바로 프레이밍 효과라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첫 번째 사례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이득의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0만 원 확실하게 받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B는 우리가 뭔가 손해보는 상황이죠. 손실의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A가 70만 원을 무조건 손해보는 거잖아요. 반면에 B는 모험을 해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70만 원 100%, 100만 원 75% 이렇게 다 동일하죠. 그런데 이득의 프레임을 형성했느냐 아니면 손실의 프레임을 형성했느냐만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득과 손실이라는 차이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득의 프레임을 형성하게 되면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반면에 손실의 프레임을 형성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무언가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다니엘 카네만 교수가 제시했던 프레이밍 효과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전망 이론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형성하는 프레임에 따라서 생각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여준 그래프가 여기 있는 이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큰 차이가 있는 걸 아실 수 있는데 분명히 동일하게 500만 원의 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크기, 주관적인 크기는 이득일 때보다 손실일 때 훨씬 더 크게 나타나죠.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이득보다 손실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보여드린 사례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손해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때로 모험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그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다니엘 카네만 교수의 이 전망 이론은 인간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들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주로
물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론들을 가져와서 경제를 설명하는 프레임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부터 바로 심리학이 인간의 경제 행동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가 탄생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 투자가 아마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우리 투자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손실의 프레임을 주로 보면은요. 우리가 조금 손실을 보기 시작했을 때 액수가 얼마 안 돼도 굉장히 강하게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면 이제 점점 곡선이 완만해지기 시작하고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오히려 크게 발생을 하면 그냥 오래 버티면 되지, 장기 투자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프레임을 하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세상을 보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이렇게 원처럼 표시한 순환적 세계관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직선으로 표시한 직선적 세계관인데, 자, 이 순환적 세계관은 세상 만사 다 돌고 도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면에 직선적 세계관은 시작과 끝이 분명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동양 사람들이 순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서양 사람들이 직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세옹지마가 이 순환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 연구 사례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제로 진행된 연구 사례를 하나 그래프로 가지고 왔는데요. 중국인과 캐나다인을 비교한 겁니다.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최근에 주식이 올랐을 때, 그리고 최근에 주식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네. 최근에 주식이 올랐을 때 그 주식을 살 거냐 혹은 팔 거냐,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식이 떨어졌을 때 그 주식을 살 거냐 팔 거냐.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주식이 좀 많이 올랐네. 그럼 이제 올라가면 떨어질 때가 됐지. 그러니까 팔아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반면에 서양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올라가고 있네. 그러니까 계속 오르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순환적 세계관과 직선적 세계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도 딱 그렇게 나옵니다. 쭉 올라가는 주식 중국 사람들은 팔았고요. 캐나다 사람들은 샀죠. 내려가는 주식 캐나다 사람들은 팔고 중국 사람들은 삽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전문가들도 초보자들도 같은 행동 패턴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 우리의 경제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연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보통 미래를 예측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투자를 하는 이유, 당연히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이죠. 그건 사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그 능력 때문에 지금 우리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말하면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언제 투자를 잘하게 될까요? 미래를 잘 예측할 때, 그리고 상상이 잘 될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즉시적으로 돌아오는 만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 원과 1년 후 12만 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지금 10만 원 선택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은행 이율 아무리 높아도 20%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만 원보다 1년 후에 12만 원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앞으로의 1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잘 예측이 안 되거든요. 너무나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의 즉시적 만족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프레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보통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반대로 프레임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자신만의 프레임을 형성하면서 세상을 훨씬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모두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편파중계죠. 편파중계 보시면서 다들 즐거워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야 자신만의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항상 경고했던 게 뭐냐?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는 것, 자기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확증 편향에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나만의 프레임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의 프레임과 공유해보면 그런 확증 편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다양한 프레임에 자꾸 노출을 시켜보신다면 그런 오류를 줄이면서 훨씬 더 훌륭한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조금 있다가 자리를 옮겨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히